자, 두 번째는 스캐터입니다. 스캐터는 우리가 머리카락 혹은 도시 혹은 다양한 형체의 흩뿌리기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스캐터입니다. 스캐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상현실, 증강현실, 도시 디자인을 제작할 계획이라면 우린 도시를 한번 쉽게 제작해보는 그러한 방향을 한번 이 스캐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로 여시고 아니요 누르고 New All을 누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로 여시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건축물을 나타내는 조그만 건축물 하나. 물론 이제 사이즈는 작습니다. 더 크게 제작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하나를 만드는데 너무 면이 많아서 이것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건축물로 들어갔을 때는 용량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물 자체를 최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Modify 채널에 들어가셔서 Length Segment, Width Segment, Height Segment 636으로 되어져 있는 항목을 각각 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로 바꾸기 전에 메쉬 양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메쉬 양은 이쪽 면은 6개, 이쪽 면은 3개. 3, 6, 18. 18개의 면이 하나, 둘, 셋, 넷. 4개. 3, 3, 9. 9개의 면이 2개. 18개의 면이 4개, 9개의 면이 2개. 3, 3은 9. 9개의 면이 이 면과 뒷면 총 18개. 가로가 6개, 세로가 3개인 3, 6, 18. 18개의 면이 하나, 둘, 셋, 4개. 그럼 우리가 18에서 곱하기 5개를 하게 되면 90개의 사각형을 갖고, 사각형은 삼각형이 2개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총 180개의 폴리를 갖는 180개의 폴리 면을 갖는 오브젝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브젝트를 랭스 1, 위스 1, 하이트 1로 떨어뜨려 주게 되면 이 면은 6면체가 되고 폴리는 12개밖에 안 되는 조금 전의 상태에서 약 15배 최적화되어지는 오브젝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건축물을 만들려면 이러한 최적화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건축물을 100개를 만들어서 데이터 양이 1기가가 넘는다면 똑같은 형질의 똑같은 퀄리티로서 70메가도 안 되는 가상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는 매우 중요하죠. 자, 우선 우리가 건축물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튜브를 하나 제작을 했었는데요. 튜브로 둥근 면을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브를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둥근 튜브의 면을 하나 만들고 높이를 올려서
우리가 튜브 기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들이 사정없이 깔리는 오브젝트를 우린 스캐터를 이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건축물이니까 말이죠. 아주 크게 만들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어로 넘어가셔서 레디우스 지름을 높게 올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적화에 염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없는 면들이죠. 필요 없는 면들은 전부 없애서 높이값입니다. 높이값의 시그먼트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수를 1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필요한 면, 너무 각이 져 있죠? 둥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글게. 면을 좀 많이 줬습니다. 자, 우리는 실제 이 윗면만 필요합니다. 이 밑에 아랫면은 필요 없거든요. 이 윗면만 띄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아랫면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Modify 리스트의 Edit Mesh 항목을 선택하셔서 윗면만 잡고 다른 면은 전부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캐터를 사용할 때 오브젝트가 놓여질 필요한 면 그리고 흙브림으로 뿌려질 오브젝트, 우리가 도시를 제작한다면 건축물이 뿌려질 공간 그리고 건축물, 공간 그리고 건축물, 이렇게 필요하겠죠. 건축물이 뿌려질 면만 있으면 되는데 필요 없는 이 기둥면이라든가 아랫면도 있는 튜브 모양이죠. 이 튜브에서 윗부분만 빼고 나머지 면들은 지워보겠습니다. 자, Edit Mesh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면을 선택해서 지워버릴 것이니까, 이 옆면과 밑에 면을 선택해서 지워버릴 것이니까 면들을 선택해야 되니까 면, 폴리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옆면을 동시에 선택하고 밑에 면을 동시에 선택하려면 이 상태에서는 선택하기 어렵죠. 측면이나 정면에서 보아야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L키를 누르겠습니다. 레프트 뷰 보기입니다. L키. 자, L키를 눌러서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이 옆면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에 클로싱 되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선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윈도우 클로싱 선택 영역 모드를 이렇게 클로싱 모드로 잡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옆의 면들과 아랫면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한번 공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윗면은 선택이 안 됐고 옆에 측면들과 밑에 아랫면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아, 이 그리드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그리드 시스템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드 시스템은 G키입니다. 단축키 G키. G키를 누르시면 그리드 시스템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윗면은 선택되지 않고 아랫면과 옆면이 선택되어져 보입니다. 자, 그대로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윗면만 남고 아랫면과 옆면이 지워진
튜브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냐고요? 우리는 지금 도시의 일부분,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작업을 하면서 더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동그란 공간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브 오브젝트 셀렉션 영역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건축물을 잡고 한번 스캐터를 이용해서 도시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 선택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오브젝트 간에 복합되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델링 컴파운드 오브젝트 복합 입체 도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 복합 입체 도형 스캐터 두 번째 morph 다음 두 번째 스캐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 사용합니다. pick distribution object. 자, 우리가 복사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pick distribution object를 스캐터를 누른 다음에 pick distribution object를 클릭하여 복제돼서 흩뿌려질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복제되어 흩뿌려질 영역 선택 클릭. 이 오브젝트가 이곳으로 놓이네요. 이곳으로 놓이면서 얘가 복제되어지면서 이 바닥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닥은 보이지 않게 지우겠습니다. 자, 항목 어디든지 찾아보시면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 얘가 디스플레이 되어져서 얘가 배경에서 디스플레이 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구조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제어만 하고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질의 속성을 갖게 되는 그런 오브젝트로 변형이 되어집니다. 자, 이 오브젝트는 보이지 않게 표시. hide distribution, hide distribution object. 오브젝트를 distribution, 흩뿌려질 대상의 영역 부분은 해제시킨다.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말이죠. 이 영역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오브젝트 자체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딜리트,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업 도중에는 구태여 지우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워크숍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음으로 지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링을 할 때는 그 근본이 되는 데이터들은 남겨두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흩뿌려질 오브젝트를 잡고 모든 오브젝트의 모델링 과정에서는 제작하고 나면 바로 넘어가야 할 곳이 바로 이 Modify 패널입니다. Modify 패널로 넘어가셔서 자, 복사 오브젝트 수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오브젝트들이 다양하게 생성되어지네요. 다양하게 생성되어지네요. 점차 수치를 올리니까 아까 전에 튜브 모양의 형태를 따라서 계속해서 오브젝트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개, 600개, 700개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냥 숫자로 700이라고 입력하죠. 700, 엔터. 자, 이제 퍼스펙티브로 보기 모드를 바꾼 다음에
보다 자연스럽게 건축물 보기를 만들어주고 수치를 다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변환값을 갖죠.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변환시켜 주려고 하니까 변환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좋겠네요. 변환되어질 항목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아, 여기 있습니다. 트랜스폼, 변환. 로테이션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로테이션을 한번, 로테이션. 이 물체들이, 이 건축물들이 똑같이 나란하게 배열되어져 있을 보장이라는 것은 도로에 의한 것 외에는 동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죠. 만약에 X축의 변환값을 주게 된다면 건축물들은 서로 휘어질 것입니다. X축, Y축에는 변환값을 주지 말고 건축물들의 방향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는 너무 심한 거고요. 한 60도 정도 변환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들의 방향이 서로 제각각으로 바뀌어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 많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한 3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30%. 아, 이제 건축물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물체 크기도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고 지금 위치까지 다 변형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로컬 트랜스폼의 변화값을 주게 되면 Z축의 변환값을 주게 되면 이건 높이가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Z축 위치가 틀려지네요. 어떤 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바닥에 파묻힐 것도 만들어지니까 말이죠. 컨트롤 Z 눌러주시고요. X축과 Y축은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X축은 10, Y축으로 10. 물체의 위치들이 조금씩 다양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보이네요. 건축물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형시켜줄 스케일링입니다. 일단 높이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의 변화율은 70 정도 줘보죠. 낮은 건축물, 높은 건축물 각각의 건축물들이 다양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도 변화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약 50%씩 가로 50%, 세로 50%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원래 도시를 제작할 때는 맵을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고 배경을 만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건축물 하나씩 배치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엔 우리가 이러한 흩뿌림 기법을 사용해서 멀리 있는 배경의 건축물들을 흩뿌림을 통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흩뿌림, 스캐터에 대해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스캐터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상현실 모델링을 제작할 때는 좀 더 이 스캐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더
건축물들 위치를 만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계획입니다.